네, 오랜만에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워낙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대부분의 분들이 또 많이 아시긴 하겠지만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가 워낙에 좀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 또 제약바이오주의 랠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썸네일에는 제가 삼성전자 바닥 찍었나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100% 예측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죠. 제가 예전에 강의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예측을 해보자면 현재 바닥이거나 아니면 바닥에 근접한 위치까지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좀 될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그에 대한 근거들은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나 S&P 500은 뭐 신고가를 치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잖아요. 근데 국내 시장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만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추세 여기에 한번 이제 걸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좀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시장에 매도를 하면 삼성전자의 매도가 어쨌든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일단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요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죠? 네, 금투세잖아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게 뭐 시행 유예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후속 이슈들이 아마 다음 주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립 이상의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금투세에 대한 압박을 시장은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1,400만 주식 투자자의 이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금투세는 유예든 뭔가 조금 더 기대하는 방향으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시장에는 어쨌든 호재고 삼성전자도 지수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좀 받기 때문에 역시 중립 이상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금투세 이슈가 국내 시장을 여기서 더 하단으로 밀기보다는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가 정점을 찍고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삼성전자도 끌어올리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적인 이슈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시장의 악영향보다는 중립 이상의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요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밸류업입니다. 이 밸류업은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요. 물론 국내 시장에 대한 그 주주하는 기대감이 없다는 걸 압니다. 몇십 년간 그랬던 것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밸류업 정책이 치러진다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시행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어차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내용이 나오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밸류업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어쨌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소각이든 어떠한 방향으로든 주주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건 역시도 중립 이상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주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피크아웃이잖아요. 그죠? 반도체 업황이 뭐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말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이 뭐죠? HBM에 대한 공급 과잉입니다. 그죠?
HBM 공급 과잉. HBM은 이제 잘 아실 테니까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공급 과잉 우려는 분명히 과도하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의 강자죠? 네,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D램, 낸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를 쌓아놔요. 왜냐면 이제 범용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때는 쌓아놨던 재고를 확 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부족할 때는 재고가 확 쌓이니까 생산량을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어때요? 업황에 대한 진폭이 엄청 커요. 좋을 때는 확 좋고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고. 하이닉스가 흑자날 때는 어마어마하고 적자날 때도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이제 업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건데 이 HBM은 조금 다르죠. 왜? 생산 방식 자체가 주문 생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문 생산이 많고 메모리 반도체는 주문 생산보다는 그냥 업황을 예측해서 재고를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업황에 훨씬 더 민감한 건 메모리 반도체예요.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문 생산 방식, 선주문 방식이니까. 그래서 공급 과잉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크게 그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양 HBM 공급 이슈가 아직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가시화가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이 공급 과잉이 될 것 같으면 하이닉스에서 굳이 공급사를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으로 확장시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삼성전자로 HBM 공급사를 그러니까 공급받는 사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HBM 공급 과잉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AI 서버 시장에 대한 공급 과잉인데 그건 역시도 현재 좀 과해요. AI 서버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은 대부분 제 생각에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고가 88,800원에서 지금 금일 종가 기준 63,000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눌렸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지만 당연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하락하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엄청난 매수 힘이 필요해요. 제가 강의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뭐죠? 매물을 반드시 소화해야 됩니다. 한 번에 치고는 못 가요. 그래서 다중바닥, 2중, 3중 이런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거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등이 나와도 V자로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 소화가 필요하니까. 다만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매수할 그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주가 보지 마세요. 네, 그냥 지금은 방치를 해놓으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해외 반도체 업체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유독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과도한 매도라고 봅니다. 자, 실적에 대한 리스크 한번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잠정 실적이 이제 다음 달 초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죠? 지금 컨센서스가 얼마예요? 네, 12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실적이고요. 어닝 쇼크가 나서 한 10조 원이라고 해도 2분기에 기록했던 실적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긴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좀 빨리 꺾였어요. 원래 패턴이면 3분기에 호실적을 내고 4분기 둔화 우려 때문에 꺾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보통은 그래요.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 내고 꺾이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데 꺾였어요. 왜? 지금 시장은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랑 내년까지도 선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업황이 꺾일 것이다. 물론 꺾이겠죠. 내년 같은 경우는 좀 꺾일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꺾였어요. 너무 꺾였다. 네,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혹은 발표된 이후에는 분명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시각에서도 낙폭은 과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물 소화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외국인이 빨간 수급을 보시면 계속 꺾이니까 좀 리스크는 있지만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 타이밍을 계속 노리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제약바이오가 워낙 세니까 뭐
간단히 한번 볼게요. 지금 제약지수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한데 제형 제약사 보시면은 요즘에 굉장히 강하고 저는 대표 주자가 이제 유한양행이랑 알테오젠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슈가 가장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금일 이제 새로운 이슈가 하나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꾸준하게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나온 건 길리어드와 1,000억 원대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이죠. 제약바이오주는 예전에는 꿈과 희망만 가지고 올라갔지만 최근엔 뭐예요? 실질적인 실적 혹은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찍힐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전보다는 펀더멘털이 훨씬 강해졌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모멘텀이 많은 것도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어떻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의 랠리를 이끌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모멘텀이 많아도 그걸 주가가 많이 반영해 있으면 어쨌든 부담스러워요. 지금 알테오젠 이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손절을 짧게 잡고 가는 말에 올라타실 수 있는 분은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워요. 결국 제 생각에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매물이 없으니까 뚫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신규를 잡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가긴 했잖아요. 물론 미래 가치를 봐서 뭐 50만 원 그 이상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신규로 매수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한양행 뭐 알테오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맞기는 맞는데 이 두 종목이 꺾일 때 반도체가 갈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같이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제약바이오주가 꺾일 때 낙폭이 컸었던 2차전지나 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제대로 반등을 하려면 제약바이오주가 일단 좀 꺾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의 수급은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그럼 제한적인 수급이라는 게 뭐냐? 코스피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의 수급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엔 빠지고 어디에 빠졌으면 어디로 들어가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환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를 이제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신다면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이 좀 꺾일 때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 확대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크게 실른다 혹은 추세적으로 갈 것 같다. 요런 시기에 조금 더 확신을 얻으려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꺾일 때 특히 종목으로는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꺾일 때 꺾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꺾일 때가 언젠가 올 거잖아요. 그죠? 꺾일 때 그동안 낙폭과대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좀 힌트를 찾아 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